대체 뭐 때문에 면회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아줌마, 여긴 군부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아들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어머니. 하지만 그녀를 기다린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차가운 무시와 모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군인은 몰랐죠. 그 아줌마가 자기 부대를 해체시킬 수 있는 별이라는 걸. 과연 이 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단 사무실에는 오늘도 각종 보고서와 개선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유연희 준장은 책상 앞에 앉아 최근 접수된 병영 내 부조리 신고건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있었죠. 25년간 군복무를 해온 그녀에게 이런 업무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준장님, 오늘 오후 3시에 국정감사 준비 회의가 있습니다. 부관이 일정을 알려주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 도윤이 걱정되었죠. 며칠 전부터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했거든요. 평소 씩씩하고 밝던 도윤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 힘없고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신병 훈련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어제 통화에서는 아예 말수가 줄어들어 있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말하는 도윤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더욱이 연희는 군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특전사, 작전사령부를 거치며 준장까지 오른 강인한 군인이었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오후 2시 연희는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외출 좀 하고 올게. 급한 일이 생겼어. 부관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연희는 이미 정장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어요. 도윤이 있는 부대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연희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25년간 다져진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려댔죠. 부대 정문 앞에 도착한 연희는 위병소로 향했어요. 면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직 상병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죠. 죄송합니다. 현재 내부 사정상 면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병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연희는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직감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면회 통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상병의 시선이 자꾸 위병소 안쪽을 향하고 말투도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내부 사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연희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병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부대 훈련 일정이 바빠서요. 갑작스러운 면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눈에는 그 답변이 거짓말로 보였죠. 훈련 때문에 면회를 막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더욱이 상병의 표정에서 뭔가 급하게 둘러대는 느낌이 강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도 계속 어딘가를 의식하는 듯 했죠.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할까요? 연희가 다시 물었지만 상병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더니 누군가와 급하게 전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이 상당히 절박해 보였습니다. 연희는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아들의 최근 통화를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며칠 전 도윤이 엄마 군대가 생각보다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는 단순히 신병이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도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피로함이 아니라 두려움 같은 게 섞여 있었거든요. 1시간을 기다린 후에도 면회 허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병이 나와서 오늘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대체 뭐 때문에 면회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아줌마, 여긴 군부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내 자신을 진정시켰죠. 감정적으로 나서봤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었고요. 대신 연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군 내부 지인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나마 도윤의 상황을 알아보기로 한 거죠. 차를 돌려 서울로 향하면서 연희는 작전사령부 시절 함께 근무했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27 보병사단 상황 아는 사람 있어?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동료는 연희의 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알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로부터 온 전화는 연희의 불안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연희야, 내 아들 관련해서 좀 이상한 소문이 있어. 최근에 중대장하고 불화가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 벌을 자주 받고 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 그리고 동료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너 오늘 부대에 갔다 왔지? 그 얘기도 벌써 돌고 있어. 다음 날 새벽 연희는 좀 더 수수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다시 도윤의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애타는 평범한 어머니로서 접근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부대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낸 후 면회 시간에 맞춰 다시 위병소를 찾았죠. 마음속으로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당직자네요. 혹시 면회 가능할까요? 연희의 간곡한 부탁에 새로운 일병이 확인해 보더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답했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병의 표정에서도 뭔가 어색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하는 듯한 분위기였죠. 면회실에서 기다리던 연희 앞에 도윤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의 왼쪽 눈 밑에 선명한 멍자국이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마른 얼굴, 그리고 어딘가 위축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죠. 걸음걸이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어깨도 움츠러든 채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연희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엄마,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소 엄마를 보면 환하게 웃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얼굴의 멍은 어떻게 된 거야? 연희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냥 훈련하다가 생긴 거야. 별거 아니야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에서 연희는 명백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21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의 표정을 어머니가 못 알아볼 리 없죠. 도윤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말이에요. 손톱도 깊게 물어뜯은 흔적이 있었고 다리도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아?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연희가 다정하게 물었지만 도윤은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괜찮아. 그냥 적응하느라 좀 힘들 뿐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면회실 문 쪽을 자꾸 신경 쓰는 모습도 이상했어요. 면회 시간 30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도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들이 무언가 심각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도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던 연희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연희는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며 도윤의 표정을 떠올렸죠. 그 두려움 가득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멍든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받은 전화 한 통이 그녀의 결심을 굳혔죠. 준장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제 도움을 준 동료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준장님이 어제 부대에 다녀오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내부 감찰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아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죠? 중대장 쪽에서 위로 보고를 올렸다고 하네요. 도윤이가 문제아라는 식으로, 그리고 준장님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입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동료의 말에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연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국방부 내부 전화번호부를 꺼내고 감찰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감찰실장님, 긴급히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감찰실장은 연희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시간을 내주겠다고 답했어요. 오후 2시 국방부 감찰실에서 만난 이재현 소장은 연희의 오랜 동기였어요. 육사 동기이자 함께 여러 부대를 거쳐온 믿을 만한 동료였죠. 연희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상치 않네. 전화로는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재현의 관심 어린 표정을 보며 연희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연희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도윤의 변화된 목소리, 면회 거부, 그리고 얼굴의 멍자국까지. 이재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야.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보이는데 특히 감찰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더욱 심각해. 이재현이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재현아, 내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닐까? 아들 일이라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재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말한 정황들을 보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더욱이 감찰을 막으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면 이건 반드시 조사해야 할 사안이야. 특히 면회 거부부터가 이상해. 정당한 이유 없이 면회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 그날 저녁 연희는 오랜만에 술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감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아들이 과연 무사할지 걱정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분명했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어머니로서, 그리고 정의로운 군인으로서 말이에요. 사흘 후 오전 9시 국방부 감찰팀이 27 보병사단에 기습 방문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 6명의 감찰관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조사를 시작했어요. 연희도 민간 복장을 하고 감찰팀과 함께 부대에 들어갔죠.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중대 사무실에서 만난 강태범 대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감찰이라니 무슨 일입니까? 사전 통보도 없이. 하지만 감찰팀장의 답변은 차가웠어요. 병사 폭행 및 가혹행위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합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범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한편 다른 감찰관들은 병사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병사들이 아무 문제 없다, 다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지만 점차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특히 도윤과 같은 소대원들의 증언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감찰관들은 인내심을 갖고 병사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최정우 병장이 도윤이를 자주 불러내서 얼차려를 시켰어요. 그리고 중대장님도 알고 계셨는데 오히려 군기가 빠졌다며 더 혼내라고 하셨습니다. 한 일병의 증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선임이 후임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도윤이가 신고하겠다고 말한 후부터는 더욱 심해졌고요. 다른 병사들의 증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밤에 화장실로 불러내서 때리기도 했어요.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기도 했어요. 중대장님이 요즘 신병들이 너무 나약하다면서 더 강하게 훈육하라고 지시했어요. 증언이 나올 때마다 감찰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도윤을 면담할 차례가 되었을 때 연희는 감찰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나온 도윤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죠. 감찰관이 나와서 연희에게 말했어요. 준장님,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 늦게 나온 중간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도윤뿐만 아니라 다른 신병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일들이 중대장의 묵인 하에 벌어졌다는 사실이었죠. 강태범 대위는 군기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방조했고 최정우 병장은 직접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감찰팀장의 보고였어요. 특히 박도윤 일병의 경우 신고 의사를 밝혔다가 더욱 심한 보복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과 일기장까지 확보했습니다. 도윤이 그동안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에 연희는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이 생각보다 훨씬 용기 있는 아이였던 거죠. 그날 저녁 뉴스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육군 부대 내 신병 가혹행위 적발 국정감사 쟁점 부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연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죠.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이지만 동시에 군 전체의 병역 문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연희는 감찰실에서 가해자들과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강태범 대위와 최정우 병장이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어제까지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위축되어 있었죠. 특히 최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강태범이 연희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박도윤의 네, 제가 도윤이 어머니입니다. 연희의 차가운 대답에 강태범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기를 반복했어요. 준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은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희가 날카롭게 끊어 말했어요. 내 아들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병사든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병사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에요. 최정우 병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후임들 앞에서 보여주던 위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연희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이 괴롭힌 건 내 아들 한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당신 때문에 고통받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아이들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에요. 감찰관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태범 대위는 부하관리 소홀 및 가혹행위 방조 혐의로, 최정우 병장은 직접적인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군사법정에 회부됩니다. 또한 해당 부대는 전면 재편되며 유사살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교육이 실시됩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절망의 빛이 스쳤어요. 저희가 받을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강태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감찰관이 차갑게 답했죠. 그건 군사법정에서 결정될 일입니다. 다만 피해 병사들의 증언과 물증이 확실한 만큼 상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은 내 아들 한 명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이 군대 전체를 병들게 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미래에 상처를 낸 거예요. 그 무게를 똑똑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조사실을 나서는 연희의 뒤에서 강태범이 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외쳤지만 연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연희는 도윤과 오랜만에 제대로 된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엄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도윤의 목소리에 이제 떨림은 없었어요. 대신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느껴졌죠. 괜찮아, 도윤아. 내가 용기 내서 증거를 모아둔 덕분에 빨리 해결될 수 있었어. 다른 후임들도 많이 도와줬어.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나중에는 다들 용기를 내서 증언해줬거든. 도윤의 말에서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이 힘든 시간을 통해 아들이 한층 더 강해진 것 같았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엄마가 확실하게 할게. 한 달 후 해당 부대는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중대장과 고참 병사들이 모두 교체되었고 새로운 지휘 체계가 구축되었어요. 연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했거든요. 국방부에서는 연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병영문화혁신 특별기획단 총괄 책임자였어요. 정군 차원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죠. 연희에게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아들을 통해 깨달은 문제를 전체 군대에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준장님, 전국 각 부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신고되고 있습니다. 부관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니 예상보다 문제가 심각했어요. 도윤의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었던 셈이죠. 월 평균 20여 건의 유사 사례가 신고되고 있었고 대부분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어 처리되고 있었어요. 연희는 전국 주요 부대를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마다 병사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간부들이 또 다른 형식적인 점검으로 생각했지만 연희의 진정성 있는 접근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특히 병사들과의 면담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병영문화 개선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연희가 간부 교육에서 강조한 말이었어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대한민국의 아들딸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도윤은 이후 남은 복무 기간을 별다른 문제 없이 보냈습니다. 오히려 부대 내에서 후임들을 잘 챙기는 선임으로 소문이 났어요. 가끔 연희와 통화할 때면 엄마 덕분에 군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 후임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거든이라고 말하곤 했죠. 새로운 시스템 도입 후 석 달 만에 정군 차원에서 가혹행위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병사들이 문제를 신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었어요. 익명신고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보다 간부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성과였어요. 연희는 매일 밤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아들의 어머니로 시작된 일이 정군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요. 도윤의 제대일이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그날 아침 일찍 부대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도윤이 연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밝은 미소에 연희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수고했다, 아들아. 연희가 도윤을 꼭 안아주며 말했죠. 품에 안긴 아들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장교 시험 볼까 해. 연희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군대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 엄마가 하는 일을 보면서 군인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특히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 말이야. 도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엄마는 지지할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알아. 그래도 해보고 싶어. 엄마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고 싶거든. 그리고 나처럼 힘든 일을 당하는 후배들이 없도록 도와주고 싶어.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도윤은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죠. 처음에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엄마가 나를 위해 싸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당한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 연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만 구하려고 했던 일이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병사들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한 명의 어머니가 들춰낸 진실이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킨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죠. 다음 주 월요일 연희는 다시 국방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개선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뜻을 가진 동료들이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병역 문화 혁신에 동참하려는 간부들도 늘어나고 있었고, 무엇보다 병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정의로운 군대, 모든 병사가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군대, 그런 군대를 만드는 일에 자신의 남은 군 생활을 바치리라는 다짐을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장교가 되어 함께 그 꿈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에요. 그날 오후 연희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몇 달 전 다른 부대에서 비슷한 문제로 도움을 받았던 한 병사의 어머니였어요. 준장님 덕분에 저희 아들이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는 편지를 읽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가끔씩 도착할 때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정의로운 군대, 모든 병사가 존중받는 군대를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